했습니다. 여기서 촬영당한 것은 사흘 만에 기신을 해서 저기 보시고 가라. 그래서 여기서 경사진한다 가면은 자연면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 숙식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고향인 경주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국사범들을 사용을 시켰고 관덕쪽을 저렇게 관덕쪽이라고 복원을 시켰지만 사실 관덕쪽은 저 자리에 있지 않았고 바로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저기 보이는 연립주차 거기에 있었고 여기는 빈뜰이었습니다. 그래서 1864년 음력 3월 10일 날 여기서 사용을 당했는데 실제 체포는 1863년 12월 10일 새벽에 체포가 됐어요. 용담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주 감옥에다 집어넣고 신상 파기를 합니다. 너는 중재인이고 너는 경범죄고 전부 신상 파기를 했는데 수훈 선생이 중재인이죠. 그래서 거기 홍상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다 묶어서 피투사야덱을 묶어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좌우기잖아요. 좌우에서 이 나무가 보였습니다.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나무는 수훈 선생을 봤을 것이다 해서 천덕여인이 뒷날 최재우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모 밑에 자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계모 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17살에. 예. 옛날 어머니들이 출산을 할 때 친정에 오시잖아요. 그 친정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경주 부에 황홀이라는 곳에서 출생했다. 그래 황홀이가 황호동이 된 겁니다. 왜 여기다가 했느냐? 그것은 이분이 아까 갔던 황홀이의 출생이기 때문에 경주와 연관성이 있고 요 길에서 쭉 따라가면 이 용담로예요. 용담정이 곧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여기서 자리를 해서 만드는 거고 이분은 1827년생이세요. 수훈 대신은 1824년생이시고 그래서 1898년에 사형을 당하시니까 우리 세는 나이로 72세까지 당시로서는 장수하신 그러한 연세입니다. 일본군이 남하하면서 동학군을 토벌하니까 배월 선생이 몽둥이를 또 들고 나가서 막아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운이라고 했기 때문에 옥천, 청산, 고운이 전부 다 붙은 지역인데 이제 옥천이 청산 쪽이 특히 고운의 속현이었거든요. 거기서 잡힌 해월 신사의 가족들이 고운 감옥에 갇힙니다. 휴대폰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네,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저기 뭐야.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께서는 저희들 때문에 올라올 때 멋진 점으로 올라왔는데 한 번 더. 황골사님. 네. 여기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때 여기는 이제 검등골, 혹은 검곡, 검을 이 칼검자를 썼는데 컴컴하고 산이 깊으니까 검등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검등을 칼검자로 검이라 했고 고를 고기라 써서 검고기라고 그 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월 선생이 동학에 입도하기 전부터 입도한 후 1864년까지 사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 아래에서
머슴도 살고 여번 가야 되는 종이공장에 심부름꾼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가정을 꾸려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내야 되니까 이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기록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화전을 하시지 않았나. 산에서 농토가 없으니까 이 산에 들어와서 화전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찾을 때 기록에 의하면은 경주에서 수원선생한테 가르침을 받고 와서 여기 와서 아침 저녁으로 수련을 하는데 이 웅덩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겨울도 없이 씻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찾았습니다. 웅덩이하고 사람이 사는 집에는 감나무를 심어요. 지금 감나무 많이 보셨죠? 그 감나무를 중심으로 담들이 쌓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새벽에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갔더니 하늘에서 말소리가 확 들려왔어요. 천어를 들었다. 근데 그게 이제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은 너의 따뜻한 몸이 해를 잊힐 것이다. 그 양신소해, 양신이라는 것은 따뜻한 몸이에요. 따뜻한 몸의 소해, 해를 잃는 것은 우급한천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려면 조금 발을 넣어서 몸에 적응을 시켜 들어가지 확 들어가지 마라 그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수은 선생은 전라도 은저감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은저감에서 경주로 오셨어요. 너무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그 집 가면은 선생님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이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주 현서에 박대여라는 사람의 집을 들어갔더니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천어가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내가 한 말이다. 근데 내가 한 말이라서는 수은 선생이 하늘님 마음을 회복한 사람이니까 그 말은 하늘님의 말씀과 똑같으니까 이 우주의 모든 기운이 하늘 기운이니까 같이 들려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그거는 조화의 큰 효용이다. 그래서 조화. 근데 조화라는 것을 논학문하면 조화자 무의하라 그랬어요. 조화라는 것은 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무의하는 뭐냐면 하늘님의 작용입니다. 하늘님이 인위적으로 꽃을 피우고 인위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늘님의 힘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늘님의 힘을 회복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포독을 해라. 그냥 포독이란 말은 이 천도교에서는 하늘님의 덕을 나눠준다는 뜻으로서 일반 그 종교의 포교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포독을 하는데 내가 하늘님의 덕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자격이 됐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 제주에서 일하면서 심부름을 영의 영덕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원체 사람이 좋으니까 많이 친했어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영의 영덕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포독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갈 손봉조라는 집에서 수은 선생님께서 접주를 정해주는데 해월 선생은 접주를 안 정했어요. 해월 선생이 포도가를 오명철이라는 사람은 접주를 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월 선생에게 접주를 전부 통과할 수 있는 대도를 승임하기 위해서 앉았다고 저는 판단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해월 선생이 35년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그 백두대간 산속을 50몇 군데를 도망다니면서 살면서 그냥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동학을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도망다니는 것도 힘든데 조직을 만드는 건 더 힘들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대인전물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사물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담겨 있는 부분이 됩니다.